김도형의 통합과학 2025 11장 중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 중력 첫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도형입니다. 자, 오늘은 11장 중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 첫 번째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 영상 첫 번째를 시작해서 두 번째 영상 그리고 12장 충돌량, 운동량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용어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즉, 개념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야 돼요. 아시겠죠? 개념에 대한 정의가 일단 명확하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문항을 좀 많이 풀어보면서 개념을 정립시킬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중력과 관련된 소개를 할 것이고요. 두 번째 강의에서는 자유낙하하는 운동과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한번 기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힘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물체의 모양에 주목을 하기보다는 바로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다.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속도로 가고 있는 것은 운동 상태가 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정지하고 있는 것도 운동 상태가 변화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운동 속도를 가지게끔 한다거나 그리고 속도가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다가 조금 더 빨리 간다거나 하는 그런 속도의 변화가 나타날 때 바로 우리는 운동 상태가 변화였고요. 이럴 때 힘이 작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힘은 크기가 있고요. 그리고 방향이 있고요. 어디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지 작용점이 있습니다. 아,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3번과 4번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싱크가 이렇게 딱 맞았네요. 자, 힘의 단위는 뉴턴입니다. 자, 뉴턴. 자, F는 여러분들 어떻게 쓸 수가 있습니까? 뒤에 나오겠지만 F는 그렇죠. MA 쓸 수 있고요. 여기는 이 F가 바로 힘이죠. force고요. M은 무엇입니까? 질량이죠. mass, 질량이 들어가겠고요. 여기는 A가 바로 가속도, acceleration이라고 해서 가속도입니다. 자, 그러면 단위가 어떻게 될까요? 힘은 뉴턴을 쓰고요. 이 뉴턴은 질량은 킬로그램이겠죠. 그리고 가속도는 그렇죠. 얼마만큼 속도가 초당 증가하는가, 속도가 얼마만큼 초당 증가, 즉 변화하는가가 바로 가속도가 되겠고요. 얘네들을 합쳐가지고 적으면 바로 킬로그램, 미터, 세컨드에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킬로그램 퍼 미터 퍼 세크, 얘는 제곱이에요. 제곱. 아시겠죠? 제곱으로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자, 압력이 아니라 합력과, 무슨 말을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합력과 알짜 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몇 뉴턴의 힘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결국은 왼쪽에서 잡아당기고 오른쪽에서 잡아당기고 총 합이에요. 즉, 왼쪽으로 2뉴턴의 힘을 잡아당기고 오른쪽으로 3뉴턴의 힘을 잡아당기면 결국은 1뉴턴의 힘이 오른쪽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의 합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알짜 힘을 이야기하겠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4뉴턴의 힘이 주어졌다, 10뉴턴의 힘이 주어졌다는 건 결국은 최종 파이널 포스라고 하는 겁니다. 넷 포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 합쳐져 가지고 어떠한 한 방향으로 힘이 작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알짜 힘입니다. 그래서 힘을 합성하여
하나의 힘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왼쪽으로 2N의 힘을, 오른쪽으로 4N의 힘을 잡아당긴다고 하면 결국은 얘는 어떻게 나타내줄 수 있냐면 이 M이라고 하는 물체가 오른쪽으로 2N의 힘을 받는다라고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요. 이 2N이 바로 R자 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물체의 운동 상태는 R자 힘에 의해 결정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힘이 나와 있는데요. 이 여러 가지 힘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통합과학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중학교에서 나오는 개념을 조금 한 줄로 정리를 해 두었기 때문에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중력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자, 선생님, 만류인력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요. 중력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는데 무엇이 도대체 차이가 있습니까? 중력과 만류인력은 똑같은 힘이에요. 똑같은 힘인데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천체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힘이고요. 질량이 존재하면 나타나는 힘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지구라고 하는 좁은 공간에서 지구가 당기는 힘, 지구와 물체가 작용하는 힘, 지구를 주인공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중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포괄적인 개념이고요. 그 부분에서 조금 작은 부분이 이제 중력이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구의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와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고요. 질량이 존재하면 나타나는 힘입니다. 선생님, 중력의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지구 중심 방향이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고요. 지구 중심 방향이 조금 헷갈리면 여러분들이 좀 무거운 쇠구슬이나 줄을 하나 만들고 하나 구해서 실을 이었을 때 가만히 실이 딱 멈추는 그 순간 그걸 쭉 이어보면 지구 중심 방향이고요. 지구 중심 방향을 바로 연직 아래 방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중력의 크기 한번 보도록 하죠. 중력의 크기는 사실 이 공식만 알면 쉬워요. 자, 지구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물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사과 하나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지구의 질량을 M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높이는 너무 작기 때문에 뭐 H라고 하겠지만 너무 작아요. 어디에 비해서? 지구의 반지름에 비해서 굉장히 좀 작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중력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바로 R 플러스 H의 제곱분의 자, 만유인력 상수가 들어가고요. 여기에서 질량을 두 개를 곱한 것이 바로 지구의 중력의 크기입니다. 자, 여기 지구의 질량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과의 질량이 들어가고요. 여기 G값이 들어가고 두 천체가 떨어져 있는 거리를 우리가 R 플러스 H의 제곱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것이 바로 중력의 크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지표면 부근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잘 씁니다. 지표면 부근이기 때문에 이 H는 거의 0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서 지구 중력의 크기는 지구 반지름의 제곱 그리고 GMM으로 이렇게 잘 나타냅니다. 이것이 바로 지구의 중력의 크기입니다. 지구와 또 다른 어떠한 천체가 또는 물체, 사과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코끼리가 될 수도 있고요. 건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질량을 가진 애들 사이에 나타나는 상호작용하는 힘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공식만 딱 알면 1, 2, 3, 4번이 해결이 돼요.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보세요.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중력의 크기가 커지죠. 오케이. 지구 중심에 가까울수록 중력이 크다. 자, 멀리 떨어져 있는 곳보다는 지구 중심에 가까울수록 중력의 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당연히 커지겠죠. 즉 지표면보다 위쪽에 있는 것보다 지표면에 가까울수록 중력의 크기가 크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적도보다 극지방에서 중력이 큰 이유는 지구가 조금 선생님이 오버해서 그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구 중심에서 보면 여기가 훨씬 더 긴 반지름을 가집니다. 그리고 극지방은 반지름이 조금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질량인데 여기 있는 물체는 거리가 짧고 여기 있는 물체는 거리가 길기 때문에 적도보다 극지방에서의 중력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거리가 짧기 때문에. 자, 지표면에 높이 올라갈수록 보세요. 중력이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죠. 왜?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H값이 커진다는 겁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림을 살펴보시면 여기 이 그림을 살펴보시면 자, 여기 있는 물체가 있습니다. 지구 중심 방향으로 중력의 방향이고요. 이것도 중력의 방향입니다. 자, 이렇게 지구 중심 방향으로 가고 있다. 연직 아래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자, 탁구공은 질량이 작죠. 볼링공은 질량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력이 작다. 어려워하지 말고 그냥 공식 마치 알파고처럼 딱딱딱 대입하면 돼요. 중력 작다? 왜 작을까? 난 잘 모르겠는데 중력의 크기가 어떻게 되지? 아하,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아, 탁구공이 작지, 질량이. 그러면 중력이 작고 볼링공은 질량이 크잖아? 그러면 중력이 크다. 끝!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리고 지구가 여기가 지금 멀기 때문에 적도 지역이 R 값이 크기 때문에 중력의 크기는 작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중력과 무게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력과 무게를 살펴보기 전에 질량과 무게를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질량은 여러분들 우리가 우주 공간에 둥둥 떠 있더라도 선생님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인 등등의 많은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그 입자들도 질량이 있어요, 없어요? 질량이 있죠. 그러면 선생님은 이런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의 질량은 고유한 겁니다. 어딜 가든지 간에. 그래서 질량을 한번 살펴보시면 물체의 고유한 양이고요. 단위는 g이나 아니면 킬로그램을 씁니다. 이것이 바로 국제 기본 단위계죠. 국제 단위계입니다. 킬로그램이. 자, 측정 상소가 바뀌어도 물체의 양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물체의 질량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무게는 무엇이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질량이 있어요. 그런데 체중계에 올라가 보면 막 질량이 딱 나타나죠. 이건 어떻게 측정하는 거냐면 지구가 당기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당기는 힘이 있죠. 선생님을 당기는 힘이 있단 말이야. 그럼 그 당기는 힘 때문에 선생님이 바닥을 누르는 힘이 있을 거고요. 그 힘이 바로 질량으로 환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행성이 질량이 작은 애들은 나를 당기는 힘이 어때요?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게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즉, 무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이기 때문에 이 한 행성이 각각의 행성들의 질량도 다르죠. 그리고 값도 달라요. 즉 반지름 값도 다르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각각 다 당기는 힘이 달라요. 그래서 각각의 행성들마다 선생님이 무게를 재면 무게는 다르다는 겁니다. 질량은 똑같은데. 자, 무게는 뉴턴을 쓰고요. 이 뉴턴을 쓰고 측정 장소에 따라 물체를 당기는 중력의 크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선생님 중력의 크기가 왜 달라집니까? 알파고처럼 하자. AI처럼 하자. 중력? 나 이 공식밖에 모르는데. 오케이. 행성의 반지름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행성의 질량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똑같은 질량을 가지고 있더라도 중력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왜?
이 R과 M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행성에 따라서 그래서 무게가 달라진다라는 거겠죠. 이것이 바로 F죠. F. 힘입니다. 힘. 중력. 즉 질량이 클수록 요 질량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전체적인 이 무게도 어떻다? 다르다 이겁니다. 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우리가 조금 이따가 또 하도록 하겠지만 G, M, M 즉 서로 끌어당기는 힘은 결국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은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게 F죠? F는 뭐야? F는 MA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질량이 소거가 되면서 가속도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중력 가속도인 G 값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계산해 보면 지구 질량을 넣고요. 만류, 인력, 상수를 넣고 그리고 지구의 반지름을 넣으면 G 값이 9.8m/s 제곱이 나옵니다. 실제로. 신기하죠? 실제로 나와요. 자, 이게 조금 어렵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는 어려운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선생님 포기하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교과서에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지면 안 돼. 자, 질량은 물체의 고유한 양이고요. 어디를 가서든지 측정하더라도 똑같은 양이다. 그런데 무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성에 가서 재면 얘가 당기는 힘에 의해서 내가 많이 짓누를 수도 있고 덜 짓누를 수도 있기 때문에 달라진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시고요. 자, 달과 같은 곳에서는 지구의 중력의 6분의 1이에요. 6분의 1이기 때문에 질량은 똑같아요. 질량은. 즉, 선생님의 질량은 바뀌지 않아요. 달에 가더라도. 하지만 무게를 재면 6분의 1 정도가 된다. 왜? 그만큼 6분의 1만큼밖에 못 당기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일 겁니다. 자, 두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중력은 이제 질량이 있고요. 상호작용 힘을 중력이라고 합니다. 서로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한번 살펴보시면 A가 B를 끌어당기죠. B도 A를 끌어당깁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서로 같은 방향입니까? 이건 반대 방향입니까?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두 물체 사이에 주고받는 중력의 방향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크기는 같아요. 자, 그리고 중력의 크기는 질량이 클수록 당연하죠. 왜? 중력 공식 불러봐요. 자, G 곱하기 여기 있는 A를 한번 해볼까요? MA 곱하기 또 무엇입니까? MB 곱하기를 해주죠. 그리고 서로 떨어져 있는 거리 R 제곱이 바로 서로에게 작용하는 힘입니다. A도 B를, B도 A를 크기가 이렇단 말이야. 똑같다라는 겁니다. 크기는 똑같지만 무엇이 다르다? 방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오케이. 자, 세 번째. 얘를 그냥 그대로 두고 하도록 하죠. 오우, 싱크 좋아요. 자, 중력은 서로 접촉해 있거나 떨어져 있어도 질량만 있으면 유효한 힘입니다. 서로 상호작용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중력은 작용을 합니다. 이거 똑같습니다.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은 서로 같다. 더 정확하게 디테일을 추구하도록 해봅시다. 중력의 크기는 같고 크기가 같잖아요. 똑같잖아요. 크기는 같고 방향이 무엇이다? 방향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다릅니다. 자, 두 번째.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은 서로의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 그리고 떨어져 있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B가 A를 당기는 중력의 크기와 A가 B를 당기는 중력의 크기가 같다. 그리고 공식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선생님,
사과가 지구가 당기는 중력, 사과와 지구가 당기는 중력이 같아요? 같죠. 크기가 같아요. 지구도 사과를 당겨요. 사과도 지구를 당겨. 그런데 똑같아. 왜? 크기가 똑같죠. 크기는 G 곱하기 지구의 질량 곱하기 사과의 질량 분의 서로 떨어져 있는 거리의 제곱, 지구의 반지름 들어가면 되겠죠. 얘 값이나 얘 값이나 서로 작용하는 건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선생님, 그러면 왜 사과가 지구에 당겨지는 건가요? 나도 똑같은 힘으로 당기고 있는데 왜 지구는 나에게 안 당겨져 와요? 이겁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 줄 수가 있냐면 바로 이렇게 설명해 줄 수가 있겠죠. 사과의 가속도 한번 구해볼래요? 자, 사과의 가속도. 야, 얘가 F라고 했잖아. 얘가 F예요. 힘이에요. 얘는 어떻게 나타내 줄 수가 있어요? 자, mg가 아니고 m 사과죠, 사과. m 사과. 그러면 이 사과가 받는 가속도가 있을 겁니다. ma. 그리고 지구의 가속도도 지구의 질량 F는 ma. 이건 지구가 받는 가속도고 얘는 사과가 받는 가속도입니다. 여기서 사라지는 것들이 존재해요. m사과가 사라져요. 그러면 자, 사과의 가속도는 어떻게 되냐면 R 제곱분의 gm 지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A 지구는 mg가 없어지면서 지구의 가속도는 R 제곱분의 g 사과가 남아요. 얘 질량은 이거에 비해서 10의 24승배 이상이 큽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얘가 확 속도 변화가 엄청 빠르다는 겁니다. 얘는 거의 유효하지 않는 가속도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가만히 있고요. 지구는 가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얘는 그냥 확 당겨져 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선생님, 그러면 무중력은 진짜로 중력이 없는 것인가요?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중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중력을 상쇄시키는 다른 힘이 존재해요. 다시, 무중력은 중력이 0이 아니라 중력이 다른 힘과 상쇄되어서 합력이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의 예가 바로 우주 정거장에 떠돌고 있는 거기 있는 과학자들이죠. 기술자들이죠. 그분들은 왜 둥둥둥 떠다닐까요? 그것은 바로 지구가 있고요. 우주 정거장에 있으면 지구가 분명히 당기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얘는 아주 빠른 속도로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원심력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이 됩니다. 우리가 회전을 빨리 하면 바깥쪽으로 튕겨져 나가는 것처럼 이 힘과 이 힘이 같기 때문에 서로 상쇄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딱 잡아당겨져 가지고 우리가 지표면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쇄되기 때문에 붕 떠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방향과 이 방향이 상쇄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반대 방향으로 뭔가를 던지면 반대 방향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던지면 제가 이쪽 방향으로 날아가요. 이것도 작용 반작용의 법칙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아무튼 이렇게 무중력 상태는 중력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중력과 상쇄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중력과 상쇄되는 힘이 있어요. 자, 그 대표적인 예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무중력 현상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되겠죠. 자,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속도와 가속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은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속도와 가속도는 일단 속력이 나와야 되겠죠?
자, 속력이 나오기 위해서는 시간분의 거리인데 거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동 거리가 있어요. 실제 이동한 거리입니다. 선생님이 1m 이동하고 다시 1m로 왔어요. 이건 2m 이동했다. 하지만 속도는 변위를 써요. 변위는 내가 이 위치에서 1m 갔다가 1m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면 이건 움직이지 않은 겁니다. 즉 변위라고 하는 것은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 사이의 그렇죠, 거리입니다. 처음 위치가 여기죠? 나중 위치도 여기야. 그렇기 때문에 위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0이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이 한 예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A를 따라서 이렇게 B로 이동을 했습니다. 총 거리가 굴곡을 이제 재보니까 5m예요. 그런데 변위는 여기서 여기이기 때문에 3m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원둘레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빙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이동 거리가 예를 들어 5m예요. 하지만 얘는 처음 있는 장소로 돌아왔기 때문에 변위가 0이라는 겁니다. 자, 직선상에서 운동 방향이 바뀔 때는 얘가 5m 이동하고 다시 돌아와서 3m 이동했지만 처음과 마지막 여기는 2m 변위밖에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래서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실제로 이동한 거리를 나타내는 거고요. 속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떠한 시간당 변위의 크기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델타 t분의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입니다. 되겠죠? 이것이 바로 속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거 속력의 방향이 아니라 이 속도의 방향으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속도의 방향이고요. 자, 속도는 근데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얘는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이 1m/s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1초에 1m로 이동하고 있어요. 이것이랑 여기서 기준으로 해서 1m/s, 1초 동안 1m를 이렇게 이동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크기는 같겠지만 방향이 완전히 다른 운동입니다. 즉, 속도는 방향이 존재한다는 거. 이거 기본으로 잘 되어 있어야 나중에 운동량, 충격량도 잘 할 수 있어요. 자, 운동 방향의 어떤 한쪽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잡으면 여기 있는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한쪽을 플러스로 잡으면 한쪽은 마이너스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초 지났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2m로 움직였으면 얘 속도를 구해주자. 속도는 시간분의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다. 그래서 2m/s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한쪽을 플러스로 잡으면 한쪽은 뭘 잡아야 된다고 했어? 마이너스로 잡아야 된다고 했죠. 얘는 마이너스 2m라는 거예요. 좌표기에서 이미 그렇게 설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얘는 똑같아요. 똑같아. AI처럼 하면 돼요. 속도 계산하라? 알겠습니다. 나중 위치 빠바밤, 처음 위치 빠바밤, 시간은 1초. 얘는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2m/s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완전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선생님 왜 저렇게 핏대 세우면서 이야기하지? 이유가 있습니다. 떨어뜨릴 뻔했다. 자, 가속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얼마만큼 증가하느냐예요. 자, 선생님이 1초에 1m씩만 움직입니다. 이건 가속도가 없는 운동이지. 속도 변화가 없잖아. 그런데 선생님이 1초에 1m, 이번에 1초에 2m 이렇게 움직였어. 그리고 한 번 더 1초에 1m, 1초에 2m, 이번에 1초에 3m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초당 움직인 거리가 계속 증가하네. 그러면 속도가 계속 증가한다는 거잖아. 이것이 바로 가속도입니다. 시간당 속도가 얼마만큼 증가했느냐, 이것이 바로 변화했느냐, 이것이 바로 가속도입니다. 그래서 가속도는 단위 시간 동안 속도의 변화량이다라는 거예요. 자, 가속도도 그러면 속도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속도는 방향이 있죠? 방향이 있기 때문에 가속도 역시도 방향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속도의 변화량의 방향과 같아요. 그럼 가속도는 어떻게 구하느냐? acceleration은 어떻게 구하느냐? 가속도는 자,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잖아. 자,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속도라는 겁니다. 되셨죠? 오케이. 자, 가속도와 힘과 질량의 관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속도는 우리가 공식 하나 딱 외우고 시작하죠. F는 ma다. 자, 20m/s의 속도로 달리던 질량이 1200kg인 자동차가 가속 페달을 밟았어요. 그래서 10초 후에 속도가 50m/s가 되었어.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예요? 가속도의 크기와 힘 F를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10초 동안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이렇게 빼면 얘는 3m/s 제곱이라고 하는 가속도가 나왔어요. 오케이? 3m/s 제곱의 가속도가 나왔습니다. 그럼 힘의 크기는 어떻게 구합니까? 얘는 3m/s 제곱이 되겠고요. 얘는 1200kg이기 때문에 얘를 곱해주면 바로 3600N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되셨죠? 오케이. 자, 이 부분은 선생님이 뒤쪽에 가서 실질적으로 얘네들을 시각화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9.8m/s 제곱이 나오느냐, 그건 두 번째 시간에 선생님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얘를 자유낙하하면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높이에 따른 g는 어떻게 변할까? 높이에 따른 g는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야, 여기서 g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이냐?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말하는 g라고 하는 것은 중력 가속도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겁니다. 자, 지구가 있어요. 여기 물체가 있습니다. 물체 사과가 있어요. 그러면 사과가 지구랑 서로 상호작용하는 힘이 있어 없어? 있죠. 바로 상호작용하는 힘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힘은 지구가 당기는 힘과 사과가 당기는 이 질량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얘가 바로 무엇입니까? M 사과와 얘의 가속도를 곱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A 사과예요. 그러면 사과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 수박이 있습니다. 수박이 있어. 질량이 엄청나죠. 자, 수박이 이렇게 있는데 이 수박도 역시 지구가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는 힘이 있겠지. 그럼 얘는 마찬가지로 떨어져 있는 R 제곱에 GMG 곱하기 M 수박이다 이겁니다. 그럼 나는 수박이 얼마만큼 가속이 되는지를 구하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신기한 것은 딴딴 따라서 모든 물체는 동등하게, 모든 물체는 동등한 가속도를 가집니다. 지구에서. 얘 값이 어떻게 됩니까? R제곱분의 GMG가 돼요. 얘를 계산해보면 9.8m/s 제곱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G 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체에 대해서 동등한 중력 가속도를 가지게 된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중력 가속도라고 한다. 지구에 의해서 물체들이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변하는 정도인 이 가속도는 모든 물체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 조금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죠. 뒷부분이랑 또 중복이 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자, 힘과 운동 부분인데요. 일단 우리는 여기서 또 용어 정리해야 돼. 등속 직선 운동과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해야 됩니다. 자,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가 똑같은 운동이다. 속도와 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일정한 운동이에요. 되셨습니까? 자, 요거 보시면, 여기 보시면 공이 떼굴떼굴떼굴 굴러가고 있습니다. 요렇게 20cm씩 똑같이 초당 굴러가고 있죠. 동일한 시간 간격 텀으로 찍으니까. 그래서 물체의 속력과 방향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힘이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체적인 힘, R자 힘이 0이면 속도가 똑같은 등속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물체의 운동을 바꾸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요 그림은 무엇이냐면 보세요. 속력이 일정하잖아. 등속이다 이 말입니다. 되셨죠? 자, 이 넓이는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에서 이 넓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시간 곱하기 속력이 뭐야? 그렇죠. 이동거리죠. 맞습니까? 변위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동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일직선으로 쭉 이동을 합니다. 왜? 시간에 따른 거리의 변화는 결국은 이것의 기울기가 바로 시간분의 이동거리,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즉 속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에서 넓이는 바로 이동거리가 된다.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이동거리가 일직선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정한 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다. 등속 직선 운동이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입니다. 자, 등가속도 직선 운동은 정의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용어, 정의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은 가속도의 크기와 운동 방향이 일정해요. 가속도의 크기, 운동 방향이 일정합니다. 한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 방향은 변하지가 않고요.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해요. 선생님, 속도가 감소할 수도 있습니까? 당연하죠. 선생님이 이 방향으로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데, 열심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계속 똑같은 바람을 맞아가지고 속도가 조금씩 줄어들면서 멈춰버렸어요. 이건 역시도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요. 시간당 속도가 줄어드는 량이 일정하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 됩니다. 왜? 정의가 그렇잖아요. 운동 방향은 계속 앞으로 가고 있는데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선생님이 달리고 있는데 뒤쪽에서 일정한 바람이 계속 불어주면 확 빨리 달려갈 수가 있겠죠. 이것 역시도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가속도가 일정하므로 크기와 방향이 일정한 힘이 지속적으로 작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등가속도 직선 운동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오늘은 용어 정리를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중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긴 러닝 타임이었지만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이렇게 강조하고 열심히 수업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뜯어보시고 선생님 진짜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강의 기대해 주시고요. 나중에 또 두 번째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